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거나 그러면은 사실 질병들도 좀 창궐하지 못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그렇죠. 독감이나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죠. 바이러스가 이제 추울 때 더 잘 퍼진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가축 전염병, 특히 AI 같은 것도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죠. 이게 진짜 이중고입니다. 날도 추운데요. 질병까지 잘 걸리게 되면은 정말 골치가 아픈데 사실 한동안 AI 살충제로 몸살을 앓다가 이제 조금 잠잠해졌나 했는데 간혹가다 아직까지도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지금도 AI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가장 최근까지 17번째 이번 올겨울 들어서 확진이 됐고요. 네. 또 이게 너무너무 날씨가 춥다 보니까 방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소독약도 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저희가 한참 그 살충제 계란 문제되고 했을 때요. 그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로 동물복지형 사육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이제 엄청나게 이슈가 됐잖아요. 이게 왜냐면 동물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온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소비자 단체 중심으로 인지를 해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근데 사실은 과연 동물복지형 농장, 동물복지 축산을 하게 되면 이게 가축 전염병이 예방이 되냐? 또 축산물 안전이 보장이 되냐? 사실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동물의 그냥 복지를 위해서 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 차치하더라도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가는 건 어쨌든 맞는 방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요. 그 당시에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믿고 구매를 했었는데 실태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었더라. 그렇죠. 친환경 농장 이런 게 좀 아니었었죠. 네,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과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해결 방법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물복지형으로 가는 건 당연히 맞는 방향이고요. 다행히 정부가 최근에 그 대책을 내어놨습니다. 잠깐만요. 또 말뿐인 대책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셔야겠죠. 네. 자, 그러면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 얼마나 실현성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1월 23일 날 농식품부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직접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가장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란개울이 정말 이 배터리 케이지라고 하죠. 조그마한 케이지에 정말 그 안에 갇혀서 알만 낳다가 이제 죽잖아요. 그 흔히 왜 A4라고 A4 사이즈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지금 기준은 한 마리당 0.05 제곱미터거든요. 이거를 이제 사육 면적을 올해 7월부터 1.5배 늘렸습니다. 0.075 제곱미터. 이것도 이제 부족하다고 보실 분들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어쨌든 저요 완전 부족해요. 어쨌든 이제 0.075 제곱미터로 넓어졌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올해 7월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 새로 생기는 농장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농장을 만들어야 되지만요. 기존 농장들이 바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기존 농장들은 2025년까지 유예 기간을 줘서요. 그때까지 전환을 하면 됩니다. 아니, 보통 유예 기간을 그렇게 길게 주나요? 이게 아무래도 또 농장들 중에 너무 열악한 곳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유예기간이 이렇게 긴 건 저도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유예기간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 주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부터는요. 축산의 암모니아 농도를 또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25 ppm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 산란계 농장 같은 경우는 이 조명을 조절해서 불을 켜고 끄는 걸로 조절해가지고 산란율을 높이고 또 이 털갈이를 환호라고 하는데요. 이제 강제 털갈이를 시켜요. 뭐냐면은 먹이를 좀 단체로 좀 끊고 이 조명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털이 싹 빠지고 동시에 다시 털이 나고 산란율을 유지하게 하는 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 털갈이라는 걸 시키거든요. 닭들마다 사실 털이 빠지고 다시 나는 시기가 다 다를 텐데 그걸 일률적으로. 그렇죠. 그게 다르게 이제 환호가 일어나면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강제 털갈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이제 털갈이를 시키는데요. 이게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동물복지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진짜 학대다 이거. 근데 강제 털갈이, 강제 환호를 어쨌든 이제 정부 지침상 금지시켰다는 거. 그게 의미가 좀 있고요. 돼지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임신돈이 항상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모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토리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어려운 곳에 갇혀서 이제 새끼를 낳고 하는 곳이 있는데
또 이것도 스톨에 있는 게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것도 이제 좀 찬반 논란이 있긴 한데 어쨌든 임신도는 한 마리당 사육 면적을 늘렸고요. 스톨에 있는 기간을 이제 정해진 거죠. 최소 이만큼밖에 있지 못한다. 이런 걸 이제 정했다는 점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인증받은 농장이 굉장히 적어요. 2018년 2월 7일 기준으로 146개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의 수천 개 중에서. 그쵸, 수천 개 농장 중에서 이제 146개만 받았는데 산란계가 95개, 그다음에 양돈이 12개예요. 이게 굉장히 적은데 정부가 이거를 2022년까지 동물복지용 농장을 산란계 양돈 농가의 절반 수준이 3,000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근데 지금 146개인데 몇 년 만에 어떻게 3,000개로 늘려요 이걸, 그쵸?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복지원 축산으로 시설을 개선하겠다. 그럼 이제 자금 지원이 들어가고요. 이 동물복지용으로 만든 이 축산물을 어떻게 유통할 건지, 홍보할 건지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농가를 지원하는 세부 방안까지 마련하겠다.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대책대로만이라도 하면 됐으면 참 좋겠다. 네. 그리고 이 가축전염병 발생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가축전염병이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수평 전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확산이 금방 되죠. 그 기계적 전파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농장이 너무 붙어 있는 거예요. 따닥따닥따닥. 네, 그래서 밀집 농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 중에 제가 이번 대책 중에 가장 이게 마음에 드는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뭐냐면 농장 간 거리를 최소 500m 이상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밀집 농가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에 정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거를 최소한 몇 년도까지 500m씩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제 용제단지라는 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올해 국비 21억 원을 투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전파가 좀 덜 되도록. 그래서 2020년까지 15개 가금 밀집 지역 중에서 10개 지역의 재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일단 시범단지를 정해서 상태를 지켜본 다음에 네, 실제로 해보는 거죠. 네. 지켜본 다음에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겠죠.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새로 들어서게 되는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조건에 맞게 그렇죠. 예, 허가를 해주는 방식이 될 텐데, 저희가 이렇게 동물복지 얘기하면은 꼭 비뚤어지면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 복지 얘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동물 복지를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닌 게 실질적으로 동물이 질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으면 그게 고스란히 사람에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먹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최종 포식자인 사람들이 그 피해를 안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났을 때 왜 동물복지용 농장, 동물복지용 축산으로 가야 되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전 이번에 이 정부 회의를 보면서 굉장히 우리 정부가 바뀌었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1월 23일 날 농림부 장관이 직접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한 자리에 농식품부만 간 게 아니에요. 네. 이번에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농식품까지 5개 부처 장관들이 다 모였거든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신 차렸네. 정신 차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회의의 주제가 국민 안전, 국민 건강이었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직접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국민 건강 중심으로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뭘 언급했냐면 바로 원헬스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진작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그렇죠. 됩니다. 제가 위클립에서 원헬스 얘기 몇 번 드렸는데요. 네. 이 동물과 사람과 환경의 건강이 결코 별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낙연 총리가 이걸 왜 직접 언급했냐면 아마 이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작년에 인천에서 세계 수의사 대회가 열렸잖아요. 그렇죠. 세계 수의사 대회의 테마가 원헬스 뉴 웨이브여가지고 대회 내내 원헬스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가 거기 직접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원헬스 얘기를 다 보고 가셨단 말이죠. 그 동영상부터 기조연설 주제도 원헬스였고, 그리고 사전에 미팅할 때도 이제 VIP들끼리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원헬스 얘기를 계속 이제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아유, 역시 사람은 보고 듣고 뭘 많이 좀 그렇죠. 배워야 해. 네. 예. 그래서 이 범부처 5개 부처가 모이고 국무총리 주재로 한 회의에서 이 원헬스 얘기가 나왔다는 점. 네. 그리고 거기서 농식품부 장관이 원헬스 개념에 입각해서 동물복지용 축산으로 가겠다라고 얘기한 점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좀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각 부처들이
따로따로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 어디까지 우리 소관이지? 라는 식으로 네, 딱 그 왜 방어적으로 대책 세우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좀 탈피해가지고 저는 제발 부탁인데 이 관심이 쭉 이어지기를. 예. 더불어서 저는 일반인들한테도 이 동물복지형 사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알릴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대책이 있긴 있어요. 이 산란계에 지금 난각에 이것저것 표시를 하잖아요. 네. 생산 날짜, 뭐 농장 이런 걸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사육 환경 표시자라고 해가지고 이 달걀을 낳은 닭이 뭐 방사돼서 키워졌는지 아니면 뭐 개선된 케이지에서 키워졌는지 뭐 아니면 유기농으로 키웠는지 이런 거를 번호로 적겠다는 뭐 이런 대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도 아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곧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은 내 몸만 챙긴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먹을 거리들이 얼마만큼 건강하게 잘 재배가 되고 있고 키워지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 되는 게 맞고요. 맞아요. 깐깐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시고 많이 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얘기 듣고 보니까 왠지 2018년은요. 진짜 동물과 관련해가지고는 조금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네.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위클리벳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